네,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 난방비 폭탄으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주인은 물론 고시원에 사는 학생과 직장인들 부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저렴한 주거단위인 고시촌에도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방을 작게 쪼개서 월세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하나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세 안에 공공요금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돼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공공요금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전기세 폭탄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울상입니다. 에너지 아껴달라고 읍소해보기도 하고 일부 층은 운영 자체가 적자가 나니까 아예 폐쇄를 한 고시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월세를 마냥 무작정 많이 올릴 수만은 또 없는 것이 그러다 보면 또 손님이 떨어지니까 아예 영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세가 이렇게 올라서 이 고시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취약계층이나 20대 학생들 지금 당장 계약 앞두고 방구하러 왔다가 오른 월세에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할 수 없이 식비를 아끼려고 뭐 편의점이라든가 학생 식당이라든가 심지어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겠다고 문의 전화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데 이런 가운데 또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가스비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설명이 필요하네요. 네, 취약계층이 정보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몰라서 관공서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30%가량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가구가 41만 5천 가구가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 10만여 가구가 아직까지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복지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 감면 대상자들 다 발굴을 해서 이 지자체 통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2분기 혜택 4월부터 6월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알아보고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먼저 직접 나서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비라든가 TV 수신료 포함해서 총 6종의 공공요금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테니까 꼼꼼히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또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오르는 건지 또 얼마나 오르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세금과 또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격 방어가 어려운 상황까지 몰린 걸로 보입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는 4월부터 지금 주세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리터당 30원 5전 오릅니다. 그러면 885원 7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출고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오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원료인 주정 가격이 작년 10년 만에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소주병 가격도 한 2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물류비, 인건비, 유류비 다 오르다 보니까 출고가 계속 올려라는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당 50원 출고가가 오르면 마트에서는 병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 오른다고 하고요. 식당에서는 병당 1,000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트에서 지금 사는 그 소주 가격보다 식당에서 사는 소주 가격 훨씬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소주 한 병에 그러면은 6,000원, 맥주 한 병에 8,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소맥 많이 먹잖아요. 직장인들 회식할 때. 그러면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 하면은 기본 14,000원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또 소주 한 병에 우리 맥주 한 병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맥주 여러 병 시켜서 먹게 되면 술값만 몇만 원 지갑에 채워 나가야 되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그래도 직장 생활 힘든 애환 한번 달래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먹는 진짜 서민들의 어떤 대표적인 술인데 이렇게 비싸게 또 하게 되면 나비 효과로 다른 뭐 안주 가격이나 이런 것까지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와 맥주에 서민술이다 이런 수식어를 좀 붙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한 병에 6,000원, 8,000원 이렇게 가면 정말 좀 마시기 힘들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당장 저부터도 소주 한 병 순댓국 하나 이렇게 먹으려면 부담스럽다. 예전에는 10,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었는데 값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걱정들이 태산입니다. 식당 가서 소주 한 병 6,000원 주고 마시느니 차라리 집에서 사케나 와인 같은 거는 10,000원 후반대로 사서 그래도 2번, 3번 이렇게 나눠 마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 혼술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술 팔고 음식 팔고 하면 보통 안주보다는 술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런데 소주 가격, 맥주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 때 겨우 이제 힘든 거 버텼더니 이제 또 술값 올라서 손님들 안 와서 장사 안 되면 어쩌냐 이렇게 울상이어서 예. 코로나보다 지금 술값 인상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1,000원 인상은 너무 이제 심리적 저항이 심하니까 500원 정도로 먼저 버텨보는 게 어떠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부에서는 직접 실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일단 소주 가격이나 맥주 가격은 서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크다 보니까 예. 혹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지 조심스럽게 지금 가능성을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일단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인상 요인이 정당한 것인지 그게 과연 출고가 인상까지 이어질 만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또 기재부가 주류업계 경쟁 구도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특히 소주 원료는 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정은 예. 대한주정판매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유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과점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서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가격 경쟁력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이런 부분 살짝 개입을 해서 예. 자유 경쟁 구도를 살짝 불어넣어서 가격 경쟁력을 예.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주류업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는 물론 이 사회면에서도 학교 폭력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죠. 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이 실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매년 증가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네. 이게 진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부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2017년에 이미 학폭 건수가 3만 건이 넘었습니다. 네. 2020년에 잠시 주춤했다고 해요. 2021년에는 4만 건 넘게 지금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실체는 더 많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특히 문제점은 2021년에 1차 조사를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간접적인 어떤 유형력 행사인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사이버 폭력 이런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네.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인 시체 폭력이 증가했다고 하고 또 비중이 보면은 언어 폭력이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언어 폭력이 점점 신체 폭력으로 변화하는 내용으로 아하. 그렇게 된다는 분석까지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 직접 가해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이게 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학내에서 일단 조정 절차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불복을 하게 되면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징계 처분 수위를 논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나온 결정에도 불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 행정법원에 가서 쟁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하. 이 처분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가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최고 처분이 전학 아니면 학급 교체거든요. 아. 근데 전학은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될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내려지는 처분이고 네. 이 학급 교체가 된다고 해서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고 또 학교 폭력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말해봤자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보호 조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신고도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신고 비율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신고 비율도 좀 문제인데 학교 폭력이 최근에는 학교 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까지 가는 사례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학폭 심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학폭의 구성이 뭐 이 퇴직한 교원이라든가 장학사라든가 경찰관,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가 열리게 되는데 저도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요? 네, 이 조사 과정에서요. 이 법률적인 어떤 쟁송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적 조사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경찰관이랑 변호사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특히 뭐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 법적 전문성 떨어지는 분들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처분 수위가 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학교 내 처분을 좀 강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심의위원으로 또 계셨었으니까. 네. 네, 일단 그 학폭심의위원회 매뉴얼을 강화를 해서 조사 과정에 좀 더 전문적인 질문으로 다소 훈계 정도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위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 학폭 위에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행정쟁송까지 가서도 뭔가 전문적인 어떤 전담 재판부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예방과 엄정한 처분이 같이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해 보시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드러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장학사분들이 실제로 이제 질문을 할 때 뭐 변호사나 경찰관을 제한 학부모 대표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법적인 조사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뭐 훈계를 한다든가 잔소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장학사분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질문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학폭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의 문제가 자꾸 행정소송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참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